뭐라고 정의합니까? 전기염도가 큰 F나 O나 N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전기염도가 큰 F나 O나 N과 작용하는 인력, 그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이것은 이중국자 간의 인력 중에서 유난히 큰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수소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어떤 이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 매팽일 반응에서는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H2O는요,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되면은 수소결합을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H2의 얼음 상태이고, 수소결합을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하면서 육각형 고리 구조가 3차원적으로 계속 무한대로 형성되면서 비교적 빈 공간이 많죠. 따라서 고체 상태가 되면 액체보다 평균적인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죠.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밀도가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H2O 액체에서의 밀도를 보는데 100도씨 H2O의 밀도가 약 0.95에서 0.96. 그러니까 1에서 크게 안 벗어나죠. 거기에서 온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평균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분자간의 인력을 극복하기 어려워서 거리가 가까워져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부피가 감소가 되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감소하면 전체 값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3.98도씨에서 밀도가 최고가 되고요. 3.98도씨에서 0도씨 사이에는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 3.98도씨에서 0도씨로 될 때도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밀도가 더 높아져야 되죠. 그렇지만 이 3.98도씨를 근처로 해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H2O가 이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육각형 고리 구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육각형 고리 구조가 부분적으로 생기기 시작해서 고리 구조가 생기는 만큼 빈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서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는 거하고, 육각형 고리 구조가 생겨서 부피가 커지는 것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여기서는 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죠. 자, 빨간색 볼펜으로 요 끝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요 끝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온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뀌었죠? C 구간에서는 온도는 전혀 변화가 안 됐는데, 이렇게 밀도가 뚝 떨어졌어요. 밀도가 뚝 떨어진 것은 부피가 어떻게 돼요? 크게 상승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부피가 상승이 됐습니까? 육각형 고리 구조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이 되면서 빈 공간이 많이 형성되고 부피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밀도가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교재 76쪽에 오른쪽 열에 있는 그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0도씨의 H2O 고체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온도가 더 낮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C 구간에서는 온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런데 액체에서 고체로 상이 변화되니까 육각형 고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더라고요?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저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래프가 한 번은 시험에 나와야 돼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트데이트에도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만 피트 쪽에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서 여기 수소 결합이 작용하면은 비정상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데, 원래 HF 간의 수소 결합이 H2O 간의 수소 결합보다는 더 큰 결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습니까? H2O가 더 높죠. 왜냐하면 HF는 한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2개의 HF와 인력이 작용하지만 H2O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몇 개의 분자와 4개와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의 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14종 원소의 수소 화합물, 메테인에서 이렇게 주석의 수소 화합물까지 갈 때 모두 3면체 구조예요. 모두 3면체 구조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제로인, 이건 무극성 분자인데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지고, 또는 전자밀도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편극 현상.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원래 영어 원어상으로는요, 전자밀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다 뭐라고 하냐면은 편극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극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15족 원소의 수소화물도 중심 원소의 주기가 크면 클수록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도 넓어지고 편극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하여튼 분산력의 합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암모니아는 비정상적으로 수소 결합에 작용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끓는 점이 높아요. 16족 원소의 수소화물도 여기 산소, 황, 셀레늄, 텔루르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구분형 구조에서 여기 쌍극자 모멘트 합이 더 커질 때고, 하여튼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할 텐데 H2는 비정상적으로 끓는 점이 높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끓는 점이 높던 것은 뭐 때문이다? 수소결합. 17조 원소도 마찬가지로 HF가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은데 여러분들은 파란색 건강펜으로 HF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그 다음에 빨간색 건강펜으로 H2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14족, 15족, 16족, 17족의 수소화합물을 통틀어서 누가 끓는 점이 제일 높으냐면은 H2예요.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누굽니까? HF이죠. 그래서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봐주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또 비교를 해보면은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들보다는요, 16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이 똑같은 2주기끼리도 끓는 점이 더 높아요. 똑같은 3주기를 봐도 누가 더 높아요? 16족. 똑같은 4주기를 봐도 16족, 5주기를 봐도 16족의 수소화합물들이 끓는 점이 더 높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항상 주의 깊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이것들이요, 16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이에요. 똑같은 주기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보다 어떻다고요? 상대적으로 저렇게 더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똑같은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자, H2O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H2O 분자가 몇 개의 인력을 정해요?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 그럼 17족 원소는요, HF가 그랬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일까요? 2개.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합이 17족보다는 16족 원소가 더 커서 끓는 점이 높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비교하는 것은 14족 원소죠. 14족 원소의 수소화합물들은 저렇게 주기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끓는 점이 높아져요. 메탄이 끓는 점이 제일 낮죠? 그런데 이렇게 2주기 원소인 H2와 HF가 유난히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뭐 때문이다?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체의 성질로 들어가는데 액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액체 분자 간의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인력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디에틸 에테르보다는 아세톤의 끓는 점이 높아요. 아세톤보다는 에탄올의 끓는 점이 높아요. 에탄올보다는 H2의 끓는 점이 높죠. 그래서 액체의 물성이 뭐가 달라진다고요? 끓는 점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의 크기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액체의 물성은 끓는 점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표면 장력, 두 번째가 점도, 세 번째가 증기압력. 그 증기압력 안에 끓는 점의 물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했죠. 뭐라고요? 표면 장력, 그리고 점도, 그리고 증기압력.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77조 액체의 성질 요 위쪽에다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액체 분자들 간에, 동일한 액체 분자들 간의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는 크게 응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으세요. 응집력이에요. 액체 분자들 간의 작용하는 인력, 응집력이에요. 동일한 액체 분자들 간의 작용하는 인력.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 보일링 템퍼레처가 더 높아진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100% 액체에서 100% 기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몰 기화열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몰 기화 엔탈피라고 하죠. 요 값이 더 커지더라. 몰 기화열, 몰 기화 엔탈피는 당연히 양수 값입니다.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의 양수죠. 그리고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표면 장력이 더 커진다.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뭐도 커지더라? 점도 값도 더 커지더라.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이번에는요,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증기압력은 더 작아지더라. 왜 증기압력은 작아질까요? 이것들은 액체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액체 분자 인력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런데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증발을 잘해요? 못해요? 증발 잘 못하죠? 증발을 잘 못하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체 분자 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겠죠? 기체 분자 수가 적으니까 그거의 부분 압력인 증기압력이 어때요?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액체의 물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 장력의 정리.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어떤 액체의 단위 면적을 넓히는 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그 액체들의 단위 길이를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감마로 표현된 것이 표면 장력. 액체들은요, 표면에 존재하면은 가능한 한 내부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알짜 힘이 생깁니다. 원래 응집력은 상호작용력이지만 여기서는 한쪽으로만 작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입자가 왼쪽으로도 인력이 작용해요. 오른쪽으로 인력이 작용해요. 안쪽으로 인력이 작용하죠. 왼쪽과 오른쪽은 벡터량의 합을 해보면은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행사변법에 의하면 어디로? 내부 쪽으로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평행사변법에 의해서 내부로 작용하는 저 응집력의 합인 표면 장력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클수록 더 내부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관 현상을 같이 공부해 봅시다. 모세관 현상. 관이 굵을 때는요, 관 안에 있는 액체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근데 관이 가늘면 가늘수록 관 안에 있는 액체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수준 이하로 가늘어지면은 그 관 내부에 있는 액체가 상승을 하죠. 그때 이 액체가 상승하다가 언제 정도에 멈출까요? 상승하다 보면 액체 기둥의 높이가 커지죠. 기둥의 높이가 커지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지는 힘하고 자기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멈추게 될 텐데, 그때 높이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파란색 공간펜으로 박스 표시를 딱 하세요. 파란색 공간펜으로.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높이는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이 가늘수록 상승하려고 한다고 해서, 관이 굵을수록 상승하려고 한다고 해서, 관이 가늘수록. 그래서 이 관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높이가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액체가 너무너무 무거워지면은 지구 중력에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상승해요? 못해요? 못하죠? 따라서 밀도가 커야 될까요? 올라가려면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여기 로우로 표현되는데,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높아지는 높이가 높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아요. 자, 관 내부에 있는 액체가 상승을 하거나 하강하는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 했는데, 여기서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보면은요, 표면 장력이 클수록 관 내부에 있는 액체가 더 높이 상승하더라. 그 다음에 관의 굵기가 가늘수록 더 높이 상승하더라. 그리고 액체의 밀도가 작을수록 더 높이 상승하더라. 저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관 내부에 있는 액체가 상승을 하거나 하강한다고 했는데, 관의 표면하고 액체 분자 간의 차원 인력을 우리가 부착력이나 응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액체 분자 인력을 뭐라고요? 응집력이라고 했죠. 어떤 경우에 상승합니까?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게 되면은 이 액체가 상승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하강을 하는 경우는요, 이 액체 분자 인력이 더 큰 경우가 그런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중에는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가 유리 용기죠. 글래스웨어예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용기들이. 그래서 그 글래스웨어 유리 용기에다가 물이나 유기용매를 담그면은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커요. 따라서 만일에 저 모세관 현상이 생기면 상승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그 유리용기에다가 수은을 담그게 되면은 수은 입자들끼리 서로 응집력이 너무 커요. 또는 표면 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으려고 하는 현상이 크죠. 따라서 상승할까요? 모세관 현상이 생길 때 하강할까요? 하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